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자, 내년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온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노동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 20년 뒤에는 일하는 국민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국인 인구가 내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답니다. 20년 뒤 일하는 나이의 우리 국민은 절반 수준인 55.6%로 급감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2040년 생산 인구는 전체 인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블랙홀, 성장 동력 동력다.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3대 트리거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틀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면서 성장 엔진은 급속히 식었고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도 반비례하는 출산율.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2032년 전역 인원 부족해진다. 2032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자, 내년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 교원 감축, 연금개혁 불가피. 이게 이제 연금개혁이 불가피. 공무원도 지금 감축해야 되죠. 교원도 감축해야 되고.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지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가 줄면서 학교 교원 수가 감축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구 절벽 경남 시군 절반 이상 소멸. 자, 시군 절반 이상 소멸. 경남은 지난달 기준 의령군 인구는 26,839명, 1년 전에 비해 270명이 줄었다. 의령군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 소멸 고위험군에 이름을 올렸다. 자, 내년부터 인구 절벽 시작된다. 20년 뒤에는 일하는 국민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가 내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다. 벌써 이제 내리막길을 걷네요. 그죠? 20년 뒤 일하는 나이의 우리 국민은 절반 수준인 55.6%로 급감할 전망이다. 자, 그죠?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데도 모두 다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현상. 그죠?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인다는 현상. 그래서 지방은 소멸된다는 거죠.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 소멸. 그래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서울부동산은 일시적인 상승이고 지방은 소멸된다. 통계청이 10월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 2017년 2040년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5,005만 명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4,992명을 기록, 2030년에는 4,980명으로 꾸준히 감소한다는 관측입니다. 2030년에 4,980명이면 5,005만 명에서 25만 명이 감축되네. 이미 10년 동안 25만 명이 내려가네요. 다만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 감소 시기는 9년 뒤가 될 전망이다. 외국인 때문에 그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조금 낮다는 거네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는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정점에 이릅니다. 내외국인 합치면 이래 된다 이거죠. 인구는 늘지만 노인은 증가한다. 내국인의 생산 연령 인구 부성비는 2020년 71.5%에서 2040년 55.6%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내국인의 생산 연령이 지금 2020년 71.5%에서 내국인의 지금 생산 연령이 줄어든다 이거네요.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그럼 생산 연령이 많아지겠다 이거네요. 우리나라 인구 총 5,500만 명 중 70%를 조금 넘는 3,579만 명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이대 15살에서 64살인데, 사실 뭐 50 넘어가면은 많이 일을 안 하게 되죠. 이들의 비중이
2040년에 더 빠르게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인 2040년 유소년 인구는 623만 명에서 10.1%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803만 명에서 34% 증가. 야, 2040년도에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 인구는 34%가 증가한다. 야, 3배 이상, 3배 반이 더 증가한다네, 유소년보다.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해 이를 대체할 생산 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큰일 났네요. 이래 되면은, 그죠? 통계청은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 36만 명 감소, 연도별로 36만 명이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답니다. 2030년대에는 연 52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2030년대에는 52만 명. 야, 벌써 이거 생산 못하는 인구도 많죠. 그죠? 65세가 기준이라니까, 64살이 기준이라니까, 64살 이전에 이미, 일을 생산 못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빨리 줄고 있습니다. 내국인 고령 인구는 5년 뒤인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야, 2025년에 내국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 고령 인구라고 이제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64세 이상. 그 전부터 그저 우리가 한 60세 되면은 더 쳐야 됩니다. 이게 1000만이 더 빨리 넘죠. 2036년에는 1500만이 넘는다. 인구 구성비는 올해 16.1%에서 2025년에 20%를 넘고 2035년에 30%를 초과한다. 내국인 고령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2017년도에 65세 이상이 14% 였는데 지금은 16%, 그 다음에 2030년도에 10년 뒤에 25%, 2040년도에 34%. 야, 3분의 1이 2040년도에는 3분의 1이 고령 인구라는 겁니다. 야, 20년 만에, 그죠? 20년 만에. 이게 엄청나네요. 그죠? 3분의 1이 고령 인구면 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미취학 어린아이는 또 빼야 된다. 그러면은 그죠? 1대1이 될 수도 있네요. 75세 이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35세, 65세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비 역시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내국인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올해 39.8명에서 2040년에는 79.7명까지 늘어난다. 이 정도 가면은 정부에서 과연 노인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노후화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노후화를, 노후 안정자금을 노후 안전자금, 노후 안전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저는 월세라는 거죠, 월세. 월세 받는 부동산, 매년 수입이. 자, 요즘은 또 주식이, 그죠, 상이 잘 돼갖고 주식으로 매년 배당을 받는 수가 있죠.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이 많이 안 되는데, 미국 주식은 또 배당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지금 투자의 수단이 되는 거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 주식이 조금 안전한 면이 있고,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2000대에서 머물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매년 2000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거의 이게, 3000만원대를, 3000대를 못 올라가죠. 그죠? 우리나라는 3000대를. 주식. 그래서 항상 불안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죠? 군사적인 상황도 있고, 지역적인 상황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정치적인 상황이 제일 크다 봅니다. 이 3000대가, 주식이 3000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좀 갈라 하면은 떨어뜨려지고,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 저는 안정화가 안 됐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늘 전망이다. 아무래도 노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무작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인구는 올해 173만 명에서 2025년에 198만 명으로 증가한다. 20만 명 정도, 그죠? 25만 명. 외국인 인구는 2030년 212만 명, 2035년은 221만 명, 2040년에는 228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이네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이주 배경 인구는 올해 222만 명에서 2040년 352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주 배경 인구는 기한 내국인 이민자 2세, 내국인, 외국인을 합산한 것이다. 인구 대비 이주 배경 인구 구성비는 올해 4.3%에서 2040년 6.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하네요. 생산 연령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등의 부양비가 어떻게 되느냐. 생산 연령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등의 부양비 추이 전망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를 따져보는데, 자, 지금은 1980년, 60년대부터 70년, 80년, 2020년, 지금 요 시점 아닙니까? 그죠? 요 시점에서는 유소년 부양비가 16.9%, 노인 부양비가 2017년을 기준으로 이 역전을 현상했네요. 역전, 그죠? 2017년에 역전했네, 노인 부양비가. 그래서 지금 2030년 되면은 부양비 38%, 2040년 60%, 2050년 77%, 2060년 91%, 70년이겠죠. 2070년 되면은 102%가 지금 노인 부양비 102%가 된다는 거죠. 전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이 대한경제 체인지어 소용돌이 치는 미래 3대 트리기 같이 한국 경제 미래 희청 생산 가능 인구 급감 거시경제 지표 압물 성장 잠재력 약화로 젊은 세대의 타격 실업 파산 결혼 기피 저출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실업 파산 결혼 기피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절실. 이게 참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이게 해결을 못하는 겁니까? 이거 그죠?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이거 왜래 3대 트리거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뒤틀고 있다. 인구절벽 그죠? 고령화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는다 상관없이 이 저출산하고 그죠? 저출산을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면서 성장 현재는 급속히 식었고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에 반비례하는 출산율로 미래 성장 동력마저 소멸할 것이라는 거죠. 이래 되면은 뭐 부동산이고 뭐고 뭐 다 지금 나갈 수밖에 없죠. 청년층의 빈곤은 이른바 실업, 신용불량, 파산, 결혼, 저출산, 노동력 감소, 잠재 성장률 약화. 왜 우리나라 갑자기 이래 됐죠, 그죠? 참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정부는 올해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 기업들은 앞다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 찾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희망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이 감소하는 어려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경제 회복이라는 긍정 요소에도 미중 무역 갈등, 미국 중국 그죠 무역 갈등이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한 현실이 대표적인 경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그죠 일자리가 없는데 뭐 생산 인구 감소한다고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 뭐 인구가 모자란다면은 인력이 모자란다면 상관없는데 그죠?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뭐 생산 가능 인구는 많죠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남아도는데 아직까지 모든 것은 저출산인데 그죠?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1970년대 100만 명대에 달하던 출생아가 2020년 현재 30만 명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도 0.8이면 자, 한 명도 그저 안 된다는 거죠. 한 명도 지금 1대1도 안 된다는 거네요. 출산율이. 동시에 고령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령인구는 나날이 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왜 청년들이 이래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자리는 줄고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해를 거듭해 증가하는 사회구조가 안정적인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그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2018년을 기점으로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자, 그래서 지금 인구 변화 문제는 손쓸 수 없는 거대한 파도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들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인구 절벽 그저 심각한 일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구가 그저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래 위압감이 되니까 더 결혼 안 하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니까 더 결혼율이 낮아지고 그죠, 출산율도 낮아지고, 아니 연애도 안 하는 세대가 늘어난다. 연애 폭이 그죠. 지금은 또 취업도 그죠, 아예 뭐 안 되는 현상. 이게 참 문제죠, 사회적인. 근데 이런 통합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갈등만 자꾸 야기시키고, 이런 정치인권들이 아직 정치를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